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TV 연수입니다.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TV는 비혼, 만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부응하고자 사회의 지도자들의 결혼 인터뷰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실록과 꽃들이 한창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2년 동안 계속되어오던 코로나 거리두기도 이제 완전히 해제돼서 나들이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큰 심부름꾼인 현직 대구시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수성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동식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식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또 저희 리스토리TV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을 또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고 있는 분 대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모르시고 아는 사람 조금 계시는데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네. 소속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그 당원으로서는 대구시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역구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돼서 그러세요. 시의회에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전에는 지금 국무총리하고 계시는 김부겸 네. 국무총리 네.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네, 네. 했었고 또 그전에는 대구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쭉 했었고 네. 원래 직업은 네.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정치도 인상에 정치도 네. 잘 어울리지 않고 네. 건축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남들은 대부분 보면은 뭐 윤리 선생님이 좀 되나 뭐 이렇게 네. 보던데 저는 그 전문 용어로 노가다 하는 사람이고 네. 정치는 잠시 지금 외도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제가 진행을 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인데 네. 어떻게 보면 길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정말 빠르죠. 저는 엄청 길었어요. 길었어요? 사람마다 4년 금방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요. 저는 길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보람되고 또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네네네.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그 마스크를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나노 필터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식약처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보급을 했는데 그 마스크에서 네. DMF, 디메틸 포름 아마이드라는 유해 성분이니까 발암 물질이 나온다라는 제보를 받고 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꽤 높게 나왔는데 식약처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유해한지 뭐 이 정도 양이 애들 코로 흡입이 돼도 괜찮은지 이런 기준이 없어서 네. 미국의 기준을 보니까 공기 중에 10ppm 이상이 되면 장비를 착용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ppm 훨씬 이상 되는데 하루 종일 이 코에다가 대고 하는 것이라 대단히 위험할 거다라는 네. 전제하에서 이제 검증도 하고 정부기관에 의뢰도 하고 해서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청이 전량을 회수했죠. 그리고 대구시가 가지고 있던 비축불량, 전량도 네. 다 폐기하고 또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이제 식약처에서 이 기준을 마련했어요. 마스크에 디메틸 포름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5ppm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도 예. 마련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싸웠고 정말 그때 계속 그 반론을 펼치는 바람에 저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네. 의원직을 걸겠다, 내 예. 의원 그만두겠다라고까지 네. 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냈었던 적이 있었죠. 되게 다행입니다.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덕분에 식약처에서 기준도 네. 마련하게 됐고. 네. 참 그 코로나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죠 예상치 네.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참 대응하기가 상당히 그죠 그렇죠. 예. 네.
대구에도 그 많은 해난들을 지금 안고 있지만, 의원님, 그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더 긴박하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 그리고 네. 뭐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또, 이 젊은이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거, 그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뭐 명쾌한 해법이 있으면 벌써 네. 해결이 아, 됐겠지만, 그렇겠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가 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중앙정부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은 뭐 자치나 분권 이런 데 대한 일단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네. 지방 뭐 말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자치정부에게는 네. 역할을 별로 주지 않는 네. 그래서 예산이 뭐라고 하죠? 전체의 모든 역량들을 다 중앙이 가지고 있다 보니 지방 네. 소멸에 대한 대책을 네. 고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우리 그 시민들도 대통령 선거가 있다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지방을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내놓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진영 투표를 하다 보니까 예. 정치인들도 크게 이런 데 대해서 공약을 내놓지 않고 네. 실행도 하지 않고 네, 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네. 지방과 중앙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데요. 네.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네. 농촌에 가면 지금 거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네, 없죠. 젊은 맞습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머지않아서 대구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사실 없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특화된 도시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다른 도시랑 별반 경쟁력이 없으면 다 수도권으로 갈 거다. 그러면 특성화된 도시. 대구라는 도시는 이런 도시야. 이런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은 대구로 와라고 해야지. 네. 어느 정도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네. 대구의 미래가 예. 있는 것이고 인구 감소 또한 청년들을 무작정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유능한 그렇죠. 청년들은 서울도 가도 되고 예. 외국으로도 나가도 네, 돼요. 네. 대신에 여기에서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하는 이런 거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네. 그 청년들이 서울 가면 촌놈 취급받고 별로 대접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자란 친구가 대구에 살고 싶다면은 그에 걸맞는 좋은 직장들과 사회 환경들과 문화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유출 문제는 대구시에서도 오랫동안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기업들은 또 역으로 지역에 오라 그러면 좋은 청년 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하고 좋은 청년들은 대구에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될지는 저도 사실 별로 네, 맞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뭐 항상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결혼할 선녀들도 감소하고 자연이 또 만혼, 비혼, 아이를 낳지 않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 또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도 지방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또 해결책은 뭐 앞에 문제랑 비슷한 어떤 연계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만혼 비혼은 시대적 상황과 거의 맞닿아 있죠. 사실은 제 때만 해도 네. 대학 졸업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직장을 잡고 직장을 몇 년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구조로 가는데 네. 그리고 직장을 잡으면 이게 평생 직장 개념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내 삶이 좀 안정적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안정적일 거야라는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평생 직장 개념도 사라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함에 시달려야 되니까 좀 내 삶이 안정되고 나서야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 연령이 예. 늦어지고 네. 그렇게 살다 보니 또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철이 없어야 결혼할 수 있다.
생각이 많으면 그러니까요. 결혼하기가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예. 생각이 많아지면 네. 선택하는데 되게 까다로워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서로가 네. 예. 배우자를 만나는데도 또 네네. 까다로워지고 그러면서 예. 이제 비혼도 늘어나고 네. 굳이 이럴 바에 혼자 살자 뭐 이렇게 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떨어지고. 줄어들고 네.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 또 이 지방 인구는 당연히 소멸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네. 거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수도권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서열화죠. 수도권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네. 그래서 20살쯤 되면 다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다 대학을 가고 네. 네. 그리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직장은 되도록 서울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다 서울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혼할 연령대 사람들도 그렇게 지방이 많이 나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리고 그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리고 서울에 직장을 잡아야 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집중하게 되고 네. 사교육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의 20, 30대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막 성장할 때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들어 봤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사교육비는 얼마만큼 쓰는지를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놓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낳아서 그만큼 돈을 투자할 내 능력도 안 되고 자신도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게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로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네네. 그 대학 서열화를 빨리 해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 이것이 출산과 결혼하고 결혼과 다 다 연계가 연계되어 있을 돼가 거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공감이 갑니다. 네. 근데 혹시 이제 의원님 중매결혼 하셨나요? 연애결혼 하셨나요? 저 연애결혼 연애결혼 하셨어요? 네. 혹시 뭐 연애결혼 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제 이제 네. 아내가 네네. 대학교 6년 후배인데 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때 신입생이었는데요. 예. 사귀어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하니 이 네. 장인어른이 반대가 엄청 예. 심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자취하고 있는 아내를 저 고향이 진해인데 저가가 진해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감금하다시피 해놔서 근데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결혼 안 시켜주면 막 머리 깎겠다, 머리 깎고 저리 가겠다부터 막 해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걱정하지 마라. 너 아버지보다 내가 더 훨씬 오래 산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혼을 못 시킨다 이랬는데 네. 결국은 눈에 흙이 들어가시기 얼마 전에 허락을 해서 결혼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장인어른이 네. 왜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지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결혼했을 때부터 거의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결혼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결혼은 힘들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딸이 없는데 네. 딸이 있으면 꼭 결혼을 반대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힘들게 결혼해야 결혼 생활할 때 힘든 일이 생기면 네. 내가 얼마나 힘들게 결혼했는데 잘 극복을 한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젊은 남녀들이 혼자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너무 지금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조를 우리가 또 방치하면 국가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의원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그래서 예. 저희들은 해보고 후회하자 해서 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정말 스스럼없이 던질 수 있다 이 말을 믿어본 적이 없고 불가능할 거라고 막상 죽을 때 되면 자기 목숨이 더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딱 와서는 딱 보는 순간 와 얘를 위해서는 내가 진짜 어디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삶이 확 바뀔 정도로 네. 아기가 가져다 주는 책임감과 행복감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주민들이 예. 느끼고 나면 제가 네.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네. 겁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죠? 꼭 해야 네, 됩니다. 네. 요즘 그 비혼 만혼 또 아이를 안 낳는 거 이제 이런 세태를 보면서 그 인생이나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 자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출직 의원인 그 정치인에서 또 남다른 신조라든지 가치관, 뭐 철학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의원님의 그 꿈과 희망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과 희망, 이제 재선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희망을 네. 평상시 삶에서는 제가 그 우리 가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네. 신독이라는 단어인데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라는 예. 신독이라는 걸 철학으로 삼고 있고 정치인 김동식으로서는 저는 합리적으로 네. 그리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네. 지금 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할 때마다 지금 한 너의 선택이나 너의 결정이 시간이 지나서도 후회하지 않겠느냐,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꼭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도 그렇습니다. 이 글을 올려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도 이 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느냐, 질 수 있다라고 해야 올립니다. 그래서 페이북을 잘 못하죠. 네.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의 책임을 다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삶은 이제 4년이면 충분히 했다. 제가 이 네. 사회에 공짜로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 사회에 공헌한 정도로 4년 정도 충분히 공헌했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살아도 네. 저는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남들이 만들어준 사회에서 그냥 살고 있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서 네. 이제는 그냥 가족과 네.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런 네.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좋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고 그리고 먼 길 동행하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새봄을 맞이해서 더 좋은 결혼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의원님도 날로 승승장구하시길 빕니다. 예, 밀소리 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이었습니다. 네,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